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두 분 정정브라더스 정두원 정태근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네. 이 뭐 사실 선관위가 5천만 원 셀프 후원 이게 종래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위법이라고 딱 결론을 내렸는데 글쎄요 저는 아니 2016년에 이미 신고를 했을 텐데 그때는 넘어갔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걸 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거 선관위가 뭔가 직무유기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선관위에 질의했을 때 선관위에서는 종래 범위를 벗어난 것은 곤란하다라는 답을 보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후에 그걸 체크를 이제 선관위가 안 한 거죠.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김기식 원장은 옛날에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예. 그 선생님이 4.19 혁명이 나고 예.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혁명이 실패한 이유는 혁명에 참여한 개개인들 자신들이 혁명을 안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기식 원장이야말로 자기 혁명을 안 하는 자기 개혁을 안 한 사람이죠. 그 김기식 원장이 그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공격했던 일들이 다 자기가 한 일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개혁을 안 해놓고 금융개혁을 한다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저는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퇴임하면서 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SNS에 올렸는데. 오늘? 예. 근데 그것도 조금 좀 개운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런 얘기를 썼어요. 30년 가까이 지켜왔던 삶에 대한 치열함과 자기경계심이 느슨해져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인턴 비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분노하고 또 인턴 비서한테 미안하고 또 평생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2년간 문제 제기가 없었다라는 얘기도 이제 거기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통상 조금 전에 이제 함석헌 선생 얘기를 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예. 보통 사람이 이제 자기한테는 엄격하고 상대방한테는 관대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걸 이제 거꾸로 실천하는 사례거든요. 그리고 선관위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여행 간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퇴직금 중 어제 저희 옛날 보좌관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의원님 우리는 왜 그 생각을 못했죠? 우리 좀 나눠주시죠. 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도 참 고생하면서 의원 생활했는데 말년에 여행이나 가시죠. 저도 그 생각을 했으면 저도 갔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낙선이 의해 정치자금을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출마 자체는 하지 않았고 낙천을 그러니까 낙천을 했어도 예. 했어도 마찬가지의 문제인데 예.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예. 또 하나 제가 참 이번 과정을 보면서 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깝깝하겠다고 싶은 게 뭐냐면은요. 예. 일단 청와대 참모들이 너무 정무적인 대응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출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엉뚱하게 이제 지금 선관위 말씀하셨는데 예. 선관위 가면은 100%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죠.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은요. 선관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 대통령이 3명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고 네. 국회에서 3명 추천하거든요. 예.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하나도 바뀐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면 기존의 선관위원들 판단이 7대2거나 8대1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이제 회신한 경력도 있는 사안이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위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거기다 대고 적절치 않은 질문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깝깝한 거죠. 한마디로. 위법 판단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냥 출구 전략으로서 그런 방법을 택한 거 아닐까요? 출구 전략이라면 이제 김기식 원장을 내보내되 오히려 그랬으면 제가 보기에는 예. 스스로가 문제 있다고 사퇴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대통령이 깝깝하게 느낀다고 생각을 했냐면 예. 기존의 청와대 참모진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출구 전략을 못 세우는 거예요. 이미 예. 조국 수석이 2번이나 검증했는데 문제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임종석 실장이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통령이 그러면 위법 사실이 나오면 사임시키겠다. 얼마나
궁색하고 깝깝해요. 예. 그럴 바에야 다들 같이 아는 사이인데 예, 예. 김기식 원장 보러 깨끗이 물러나자. 예.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데미지가 왔겠냐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잘못 모셨다는 얘기네요. 내가 보기에는 잘못 모셨는데 그것도 대통령이 아이고 우리 참모들 문제가 있는데 아이고 자꾸만 기죽이면 안 되니까 예. 그냥 뭐 아이고 내가 감싸고 간다라고 해서 지금 출구도 굉장히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게 시간만 끌고. 지금 야당에서는 조국 수석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조국 수석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불똥이 글로 튀었는데요. 예. 일단 재검증까지 했다는 건 문제가 있죠. 재검증까지 해서도 문제가 없다. 불법이 아니다. 공무로 간 거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관위 공적 기관에서 불법이다. 예. 그렇으면 조국 수석은 잘못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사임을 뭐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줘야죠. 예. 저는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면은요. 노무현 정부란다. 문재인 정부 2기 출범이 불가피하다고 봐요. 지금 일단 내각에서는 국민들 제일 열받게 하는 사람이 한 분 계시잖아요.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요. 김상곤 사회부총리. 그거는 뭐 보수 진보를 가릴 거 없이 학부모 둔 사람들은 전부 다 열받아요. 그런데 환경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세요. 환경부 장관, 차관, 청와대 비서관 모두 다 시민운동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어떻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뭐 인사 검증 문제, 그래서 검증을 하는 민정 인사 수석 지금 이번 것까지 해가지고 장관급 이상이 4명이고 차관급까지 하면 9명이 지금 낙마한 거거든요. 예, 예. 이 정부 들어서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야당에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묻혀져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이건 조국 수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저는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식 원장은 결국 사퇴했지만은 이참에 그간 낡은 피습을 없애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지민아님이 국회의원들 위법 사실 전수조사하자고요. 이렇게 제안하셨듯 아예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주장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야당이 저거 반대하지 않을걸요.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다. 네. 그것도 실제로 대안을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예. 전수조사하고 우리 김기식 방지법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지금 미 연방의회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예. 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모든 여행의 출장에 대해서 10일 안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그 영국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윤리위원회가 흐리멍텅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예, 예. 봐주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별도로 의원 윤리국이라는 걸 둬요. 네. 그래서 전수조사하고 우리 앞으로 의원들 이런 외유에 대해서 출장에 대해서 김기식 방지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 예. 미국 거 일본 거 다 가져와 가지고 앞으로 우리 세게 단독하자. 이렇게 나가면은 뭐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전수조사 해도 좋다고 봐요. 예, 그리고 예. 또 이번 기회에 이제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는 좀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야 의원들 전부 다 이제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음 선거에 반영이 되겠죠, 아무래도. 예. 네, 그런 방식으로 개선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김기식 원장 사퇴건에 대해서 두 분의 견해를 함께 들어봤는데 자유한국당은 이제 전수조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 같아서 그건 이상한 거죠. 저러니까 저 야당도 그래서 제대로 못하는 거라니까. 이럴 때는 세게 나와서 그래 전수조사 다 하자. 다 까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들이 야당인 줄 몰라요 지금. 집권단적인 혜택이거든요 저런 거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쪼개기 후원금 이야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원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예. KT 황창규 회장이 쪼개기 후원금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데 쪼개기 후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당 후원할 수 있는 돈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한도가 있으니까 액수를 많이 낼 수가 없으니 여러 사람 명의로 쪼개 가지고 한도를 넘겨서 이렇게 후원을 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쪼개기 후원금 자체는 사실은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상적으로 많이 해오거든요. 예를 들면 산하기관에서 네.
뭐 1인당 10만 원을 하든 100만 원을 하든 예를 들면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연말에 우리 기관에서 보냈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티내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산하기관에서 보낸 후원금을 다시 이제 그 반환시킨 게 한 120 몇 건 됩니다.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딱 티를 내게 이렇게 특히 그래야지. 연말에 쭈르륵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보낸 거라는 걸 알려주려고 알려야지.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내는데 예. 지금 이번에 이제 그 황창규 회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법인 카드를 상품권 구입 형태로 해서 네. 상품권을 구입해가지고 4만 몇천 원, 4억 몇천 원은 예. 요거를 깡한 돈을 마련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후원금을 쪼개서 내보낸 거거든요. 일종의 그 돈 세탁이네요. 일단 법인은 후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옛날에 그래서 청목회라고 해가지고 청원 경찰들이 예. 그 단체가 돈을 모은 돈을 가지고 후원했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죠. 법인은 예. 처벌 못하는데 그렇게 이제 불법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서 사실상 법인이 후원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범죄 행위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된 이유는 보통은 예를 들면 KT 정도 되면 그러면 나는 모른다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했다 예. 이렇게 될 텐데. 사실은 황 회장님이 연임을 또 하시려고 그랬거든요. 그 목적으로. 정권만 바뀌면 KT 회장 가려고 하는 사람이 줄을 씁니다. KT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예요. 얼마나 큰 회사입니까. 근데 거기가. 이분이 그 생각을 못 하시고 계속 연임을 하시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터지고 나면 거기에 있는 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걸 내가 또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 저분이 가실지 언제 가실지도 모르는 분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밑에 직원들은 다 가서 진술을 했죠. 그러니까 KT니 포스코니 KT 엔진이 이런 게 다 민영화된 민간 회사거든요. 정부 지분이 없는. 예, 오히려 이제 해외 지분이 많은 오히려 외국 회사라고까지 할 수 있는 회사들인데 예. 이상하게 정권 때마다 이제 여기 이제 CEO를 자기 사람 심기로 하죠. 그러니까 황창규 회장이 눈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알아서 물러나야 되는데 계속 버티니까 이제 뭔가 표적 조사한 그런 좀 혐의가 제 눈에 정부가? 보이는데. 예. 정부가. 그러니까 나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정권 바뀔 때마다 왜 민영회사 사장들을 왜 자기 사람으로 심게 하는지 그게 왜 반복되는지. 근데 이 황 회장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착각을 한 게요. 정부가 꼭 조사 안 해도요. 예. KT 회장 가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음. 또 그 내부에서도 예. 예를 들면 이 정부하고 좀 가까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분 나가야 되는데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았겠어요. 네. 상품권 깡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도 황 회장님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흘렸겠죠. 그러니까 황 회장님이 조용히 나가셨어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고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런 후원금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아예 미국처럼 저는 그래서 아예 로비스트 대조를 만들어 버리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돈을 주로 어디에다 줬냐면 미방위.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인데 그 당시에 뭐 미래창조가 박근혜 정부 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미방위에 있는 상임위원들한테 주로 줬고 또 정무위원들한테 주로 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인사와 유관한. 그러니까 KT가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주파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걸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KT가 잘 보이려고 업무 연관. 미방위가 잘 보이려고 한 것이 맞는데 조직적 로비를 한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상품권을 깡해서 나왔다라는 것까지 나온 거는 이 황 회장께서 오버하시니까 내부에서 누군가가 정보를 흘렸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아이고 왜 이렇게 오버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자리를 너무 오래 가지시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래 순리대로 해야 되는데 이 완전히 그냥 별의별 편법과 반칙을 동원해서 직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꼬리가 밟힌 셈이 됐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제 뭐 후원금을 냈는데 후원금 받은 국회의원도 조사받아야 되는 겁니까? 과거의 사례는 이제 청목회 사례 때는 그래서 이제 입법 로비에 관여했다. 그러니까 그 청원경찰법 이것을 관여했다고 하시는 분이 모두 6명이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관여가 깊이 됐다고 얘기하시는 그때 민주당의 최구식 의원은 1심에서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1심이면 단속 무효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강기정 의원은 90만 원 받았고 네. 나머지 이제 새누리당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무죄 판결이 났어요. 예, 1심에서. 예. 그래서 이제 최구식 의원이 항소심 가기 전에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선고 유예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의원들이 받은 문제와 관련해서 만약에 그 금액이 큰데 뭔가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거나 또는 뭐 관련 입법을 했다거나 예. 그러면 처벌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으면 처벌되는 거죠. 예. 대가성 규명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면은 좀 난해한 일인가요? 쉬운 일인가요? 검찰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검찰 의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렸다. 발언한 거 다 뒤져서 이것도 걸고 저것도 걸고 저것도 걸고 하면 예. 그럼 대가성이라고 보고 일단 기소해 버리면 되는 거죠. 아, 떨고 있는 의원들이 있을 거라고 예, 보십니까? 불편하겠죠. 그리고 자기 점검 해보겠죠. 아, 그래요. 아이고, 일이 커질 수도 있겠네요. 한마디로. 뭐 하여간 이런 기회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다고 털 건 다 생각합니다. 털어야 한다. 네. 이 말씀. 알겠습니다. 자, 드루킹 이야기 다 들어보셨죠? 예. 예. 아, 이거 뭐 자유한국당은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특검으로 안 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아까 저기 방송 광고 나가는 사이에 우리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러냐면은요. 옛날에 그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 못 하시는데 디도스 특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이게 예, 뭐냐면은요.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 나왔을 때 2011년 가을에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잖아요. 오세훈 예. 시장이 이제 사퇴를 해가지고 그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보좌진들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을 해가지고 예, 예. 다운을 시켰어요. 예, 한 예. 2시간인가 몇 시간. 예, 그 예. 이유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투표소를 검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투표를 낮추려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경찰에서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 그 보좌진 한 사람이 작업을 지시한 거다. 그랬더니만은 그 당시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요. 이거는 대통령 탄핵 사유다. 이거는 조직적으로 한 것이 아닐 수가 없다.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얘기했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특검이 수용됐었어요. 수용이 돼가지고 윗선은 못 밝혀냈고, 그러니까 김효재 그 당시 정무수석만 이런 일이 조사된다고 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했고, 추가로 보좌진 중에 그때 이제 그분이 이제 최구식 의원 보좌진이었 수행비서였는데, 네. 뭐 바뀌때 국회의장 전 비서도 하나 들어갔었고, 예. 그리고 그걸 조력한 사람도 들어가서 그때 형을 한 5년 세게 받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엄격하게 이제 통관위의 공적 업무를 마비시킨 거다라고 예.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늘 박원순 시장이 뭐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거다 이렇게 발언을 어디서 하셨던데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어떻든 실제로 이제 기계적 장치를 위해서 업무 조작을 하는 거고 예, 예.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그 정치 문화가 이제 후진적이어서 그런데요. 그러니 이제 이 싸구려 댓글에 대해서 끌려다니는 정치 문화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정치권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보통 이제 기업 광고 같은 경우 상품 관련해서는 바이럴 마케팅 하잖아요. 예, 예. 바이럴 마케팅하고 댓글 조작, 기계 장치를 이용한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은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바이럴 마케팅은 뭐 이제 입소문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면 기계적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저 예, 제품 나쁘다고 얘기를 하고 반대로 예, 예. 거기다가 계속 공감 표시를 하고 네. 이거에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연예인들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제 위계한 업무 방해 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사회가 이동하면서 네. 사실은 어떨 때는 비즈니스로 어떨 때는 이렇게 정치 공작 형태로 해가지고 예, 예, 하는 예.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우를 통해 가지고 그 정치권뿐만 아니라 악성 댓글 작업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예. 포탈에다가요. 예, 예.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아마 저는 아주 단호하게 한번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래야 아, 되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예. 결국 캐스팅 보트를 평화의당이 지고 있어요. 숫자가 과반이 넘어야 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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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 거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평화회당은 평화회당은 민주평화당에서는 평화회당은 수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야상담 공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예. 민주평화당에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하겠다. 예. 근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특검 안 할 이유가 없죠. 민주당 빼놓고 나머지 당들은 뭐
정의당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거 특검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 사례가 있어요. 디도스 특검 할 때 민주당이 그렇게 아주 세게 나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도 이걸 뭐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네. 예,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예. 드루킹 파문이 이 경남도지사 선거. 우리 저 정두원 의원님이 그 최대 격전지로 예. 경남도지사 선거를 꼽으셨는데 이 드루킹 파문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격전지에는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야당이 사실 지리멸렬돼 있고 지금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한 형세인데 네. 모처럼 호재를 만났으니까 이제 특검까지 어떻게든지 밀고 갈 겁니다. 민주당의 악재니까. 예, 이거 말고는 뭐 지금 특별히 내세울 게 없으니까요. 예. 그런데 경남이 이제 결국 관건이 되겠죠. 또 더군다나 김경수 네. 의원이 경남도지사 후보로 돼 있으니까 예. 묘하게 또 그렇게 됐어요. 예. 재밌는 대목입니다. 그 뭐 결국에는 김경수 후보에게는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네. 파문이. 예. 저는 출마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이미 이제 14일 날 지금 두 번의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 기자회견에서 지금 계속 진술을 본인이 이제 해명을 지금 번복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4월 14일 날 엊그저께 했을 때는 그 드루킹을 대선 경선 직전에 만났다고 했다가 예.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 2016년 중반에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또 14일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어제는 홍보하고 싶은 기사가 트루킹에게 전달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또 했지요. 그리고 그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다가 결국은 청와대에다가 이런 사람이 있다고 추천했다고 또 어저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더 심각한 사안은 뭐냐면은요. 이렇게 협박받은 정황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럼 보통 민정수석실은 그 협박을 하는 사람을 조사를 해야 돼요. 예. 그러라고 민정수석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그리고 대통령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찰 업무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주변에서 잘못한 일이 벌어지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MB 때부터 시작해서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주로 대통령 측근들을 감싸는 역할들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드루킹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왜 그렇게 쓸데없는 협박을 하냐 네. 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맞는데 그게 아니라 백원호 비서관이 가가지고 추천한 사람을 만나본 거예요. 그것도 1시간이나 면접. 그러니까 그것도 청와대 안에서 연풍문에서 그래서 생각보다 간단치 않습니다. 이 사건이요. 그래서 저는 그 김경수 의원이 사실은 저도 그동안에 쭉 해온 걸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예. 이제부터는 오히려 자기가 명명백백하게 예. 그 입장들을 소상히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오히려 이 판문에 대해서 이것이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아마 선거에 가시게 되면 예. 본인 선거뿐만 아니라 예. 전체적인 선거로 영향을 미칠 근데 겁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김경수 후보죠. 후보가 만약에 출마를 안 하겠다 하면은 이건 뭐 무슨 뭐 일을 더 키우는 거 아닙니까? 또 본인은 지금 여전히 뭐 음험한 거래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지금 드루킹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분이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김경수 후보한테. 아 근데 드루킹 자체가 좀 황당한 아니, 그런 그러니까 제가 언사들을 말씀드리는 많이 거예요. 해서. 그러면 예. 그분이 예를 들면 감옥에서 어떤 얘기를 실제 있었던 없었던 관계없이 예. 김경수 후보에 대해서 이미 악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계속 흘린다. 그러면 일단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언론을 쓸 권리가 있잖아요. 예. 그 책임 그걸 문제를 안 삼으면 검증할 책임도 사실 있는데. 근데 검증은 잘 안 근데 하는 것 같아서. 여태까지는 뭐 예를 들면 피의 사실에 대해서 이미 이제 이 정부가 쭉 이 정부 들어 수사하면서 피의 사실에 대해서 공표한 것이 다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김경수 후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치 않습니다. 예. 청와대 관계자는 드루킹이 추천한 인물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만난 것은 인사검증 차원이 아니었다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자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비서관 모자 시민운동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어떻든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뭐 인사 검증 문제 그래서 검증을 하는 민정 인사수석 지금 이번 것까지 해가지고
장관급 이상이 4명이고 차관급까지 하면 9명이 지금 낙마한 거거든요. 예, 예. 이 정부 들어서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야당에서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묻혀져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예. 이건 조국 수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저는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식 원장은 결국 사퇴했지만은 이참에 그간 낡은 피습을 없애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지금 지민아님이 국회의원들 위법 사실 전수조사하자고요. 이렇게 제안하셨듯 아예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주장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야당이 저거 반대하지 않을걸요?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실제로 대안을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예. 전수조사하고 우리 김기식 방지법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지금 미애 연방의회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예. 여행을 갔다 오게 되면 모든 여행의 출장에 대해서 10일 안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그 영국의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 윤리위원회가 흐리멍텅하잖아요. 자기들끼리 예, 예. 봐주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별도로 의원 윤리국이라는 걸 둬요. 네. 그래서 전수조사하고 우리 앞으로 의원들 이런 외유에 대해서 출장에 대해서 김기식 방지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 예. 미국 거 일본 거 다 가져와 가지고 앞으로 우리 세게 단독하자. 이렇게 나가면은 뭐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전수조사 해도 좋다고 봐요. 예.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이제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는 좀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발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야 의원들 전부 다 이제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꽤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라 걱정하는 돌직구 두 분 정정브라더스 정두원 정태근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네. 이 뭐 사실 선관위가 5천만 원 셀프 후원 이게 종래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위법이라고 딱 결론을 내렸는데 글쎄요 저는 아니 2016년에 이미 신고를 했을 텐데 그때는 넘어갔으면서 왜 이제 와서 그걸 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거 선관위가 뭔가 직무유기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선관위에 질의했을 때 선관위에서는 종래 범위를 벗어난 것은 곤란하다라는 답을 보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후에 그걸 체크를 이제 선관위가 안 한 거죠.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김기식 원장은 옛날에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예. 그 선생님이 4.19 혁명이 나고 예.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혁명이 실패한 이유는 혁명에 참여한 개개인들 자신들이 혁명을 안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기식 원장이야말로 자기 혁명을 안 하는 자기 개혁을 안 한 사람이죠. 그 김기식 원장이 그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공격했던 일들이 다 자기가 한 일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 개혁을 안 해놓고 금융 개혁을 한다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저는 문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퇴임하면서 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SNS에 올렸는데. 오늘? 예. 근데 그것도 조금 좀 개운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런 얘기는 썼어요. 30년 가까이 지켜왔던 삶에 대한 치열함과 자기 경계심이 늦은 데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인턴 비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분노하고 또 인턴 비서한테 미안하고 또 평생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2년간 문제 제기가 없었다라는 얘기도 이제 거기 나와 있는데 다음 선거에 반영이 되겠죠, 아무래도. 예. 네, 그런 방식으로 개선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기식 원장 사퇴건에 대해서 두 분의 견해를 함께 들어봤는데 자유한국당은 근데 이제 전수조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 같아서 그건 이상한 거죠. 저러니까 저 야당 보고서 제대로 못하는 거라니까. 이럴 때는 세게 나와서 그래 전수조사 다 하자. 다 까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 아직도 자기들이 야당인 줄 몰라요 지금. 집권단적인 행태거든요 저런 거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쪼개기 후원금 이야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원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네. KT 황창규 회장이 쪼개기 후원금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데 쪼개기 후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당 후원할 수 있는 돈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한도가 있으니까 액수를 많이 낼 수가 없으니 여러 사람 명의로 쪼개 가지고 한도를 넘겨서 이렇게 후원을 하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쪼개기 후원금 자체는 사실은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상적으로 많이 해오거든요. 예를 들면 산하기관에서 네. 뭐 1인당 10만 원을 하든 100만 원을 하든 예를 들면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연말에 우리 기관에서 보냈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티내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산하기관에서 보낸 후원금을 다시 이제 반환시킨 게 한 120 몇 건 됩니다.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딱 티를 내게 이렇게 특히 연말에 쭈르륵 같이 해가지고 우리가 보낸 거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내는데 예. 지금 이번에 이제 황창규 회장 건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법인 카드를 상품권 구입 형태로 해서 네. 상품권을 구입해가지고 4만 몇천 원, 4억 몇천 원을 요거를 깡한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통상 조금 전에 이제 함석환 선생 얘기를 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이 이제 자기한테는 엄격하고 상대방한테는 관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거꾸로 실천하는 사례거든요. 그리고 선관위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여행 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퇴직금 중 어제 저희 옛날 보좌관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의원님 우리는 왜 그 생각을 못했죠? 우리 좀 나눠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님도 참 고생하면서 의원 생활했는데 말년에 여행이나 가시죠. 저도 그 생각을 했으면 저도 갔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낙선이 의해 정치자금을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출마 자체는 하지 않았고 낙천을. 그러니까 낙천을 했어도 했어도 마찬가지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또 하나 제가 참 이번 과정을 보면서 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깝깝하겠다고 싶은 게 뭐냐면은요. 일단 청와대 참모들이 너무 정무적인 대응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출구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엉뚱하게 이제 지금 선관위 말씀하셨는데 선관위 가면은 100%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죠. 왜 그렇게 돼 있냐면은요. 선관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이 3명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하고 국회에서 3명 추천하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하나도 바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기존의 선관위원들 판단이 7대2거나 8대1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이제 회신한 경력도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위법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대고 적절치 않은 질문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집어넣으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깝깝한 거죠. 한마디로. 위법 판단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냥 출구 전략으로서 그런 방법을 택한 거 아닐까요? 출구 전략이라면 이제 김기식 원장을 내보내되. 그랬으면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가 문제 있다고 사퇴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대통령이 깝깝하게 느낀다고 생각을 했냐면 기존의 청와대 참모진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출구 전략을 못 세우는 거예요. 이미 조국 수석이 2번이나 검증했는데 문제 없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이제 임종석 실장이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대통령이 그러면 위법 사실이 나오면 사임시키겠다. 얼마나 궁색하고 깝깝해요. 그럴 바에야 다들 같이 아는 사이인데 김기식 원장 보러 깨끗이 물러나자.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데미지가 왔겠냐 말이에요. 대통령을 잘못 모셨다는 얘기네요. 내가 보기에는 잘못 모셨는데 그것도 대통령이 우리 참모들 문제가 있는데 자꾸만 기죽이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감싸고 간다라고 해서 지금 출구도 굉장히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게 시간만 끌고. 지금 야당에서는 조국 수석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조국 수석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불똥이 글로 튀었는데요. 일단 재검증까지 했다는 건 문제가 있죠. 재검증까지 해서도 문제가 없다. 불법이 아니다. 공무로 간 거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선관위 공적기관에서 불법이다. 그렇으면
조국 수석은 잘못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사임을 뭐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책임지는 모습은 보여줘야죠. 예. 저는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면은요. 노무현 정부란다. 문재인 정부 2기 출범이 불가피하다고 봐요. 지금 일단 내각에서는 국민들 제일 열받게 하는 사람이 한 분 계시잖아요.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이요. 김상곤 사회부총리. 그거는 뭐 보수 진보를 가릴 거 없이 학부모 둔 사람들은 전부 다 열받아요. 그런데 환경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세요. 환경부 장관, 차관, 청와대